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다 머리 좀 식히고 싶을 때 교보문고를 방문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산뜻한 종이가 풍기는 서점 냄새, 무언가에 열중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표정, 차분한 클래식 음악과 소곤대는 작은 소리, 모든 것이 기분을 가볍게 만든다. 그리고 매번 감미로운 글귀를 선물하는 교보타워 글판은 퍽퍽한 우리 일상에 단비를 내려준다. 지금까지 수많은 글귀가 우리의 시린 마음을 녹여주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나태주 시인의 풀꽃에서 가져온 글귀라고 한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시집 또한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듯 너를 본다 이다. 소중한 내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은 좋은 시집이다. 이렇게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보듬어주는 따뜻한 온기가 있다. 하지만 정작 그가 걸어온 차갑고 쓸쓸했던 길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아픈 시간들 속에서 그의 따뜻한 글귀들이 탄생했던 것이다. 꽃이 피는 줄도 꽃다 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그의 에세이 신작 약속컨대 분명 좋아질 거예요는 제목만으로도 위로와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지금부터 그의 따뜻한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드리고 싶다. 어느 날 저녁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그냥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뼛속 깊숙이 우러나오는 아픔이었다.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물을 마실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다만 아프고 아프고 또 아플 뿐이었다. 새벽 2시쯤 됐을까 아내가 나의 짐을 챙기며 병원으로 가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나는 장기가 찢어지는 통증을 버티고 또 버티며 이렇게 말했다. 1시간만 더 시간을 주구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나의 예감이 맞았던 걸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가 말했다. 급성 췌장염이라고. 그리고 내게 남은 삶은 사흘뿐이라고. 장지는 어디로 할까요?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아내와 지인들은 내 장례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죽음이 발끝에 와 있구나 생각했다. 다음 날엔 초라한 실루엣이 눈옆에 아른거렸다. 노인인 나보다 100발이 더 성성한 아버지가 찾아온 것이었다.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이 세상은 아직도 징글징글하도록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이란다. 그리고 나는 16년을 더 살고 있다. 그렇게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 걸린 시구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오랜 시간 무명 시인이었다가 어느새 풀꽃 시인이 되었다. 꽃이 환장하게 피는 봄날에 꽃이 피는 줄도 모르고 초록이 짙어가는 여름날에 소나기 내리는 줄도 모르고 가을날에 산에 붉게 물들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첫눈이 쏟아지는 겨울날 사랑의 두근거림도 잊은 우리네 삶일지라도 약속컨대 분명 좋아질 것이다. 내가 기적이듯 당신도 기적이니까. 넘어졌다 일어서는 것, 아침에 눈을 떠 세수하는 것, 밖에 나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것, 우리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1년 365일이 하루같이 기적이니까. 그 전에 나는
싸우는 사람이었다. 질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뭐든 잘해야 한다고, 오늘 하루도 잘해야 한다고, 그것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니 주변을 돌아볼 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작고 하찮은 것을 제대로 사랑이나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나는 기뻐하고 사랑하고 감사한다. 참 좋다. 무엇보다도 오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다. 물 마실 수 있어서, 음식 삼킬 수 있어서, 한국말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서, 집에 오는 길에 파리바게뜨에 들려 내가 좋아하는 소보루빵이나 슈크림빵, 몽둥이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다. 내가 찾아가는 우리 집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랴. 비 오는 날은 비 내리는 것이 보기 좋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것이 보기 좋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나는 아내의 얼굴을 마주하고 바깥 풍경에 눈길을 줄 수도 있다. 우리는 가끔 특별하고 커다랗고 새로운 것에만 의미를 두며 살아간다. 익숙한 것, 조그마한 것, 낡은 것에는 아예 눈길조차 주려고 하지 않는다. 내게 가까운 것, 평범한 것에는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사는 일이 시들하고 무미건조하다. 새로운 일이 매일 생길 수는 없다. 그러니 삶이 재미없는 게 당연한 일이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물건이나 어떠한 일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무엇도 다른 것들이다. 유일무이한 것들이다. 어제 내가 맞이한 아침과 오늘 찾아온 아침은 전혀 다른 아침이다. 한 사람을 어제 만나고 오늘 다시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은 어제 만난 그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다.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움과 신기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낡고 재미없게 느껴졌다면 그 자신이 오로지 낡고 재미없는 인간이라서 그렇다. 내부 풍경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건 그 사람의 재산도 외모도 명예도 아닌 그 사람의 의미 있는 자취들 덕분이다. 사람은 결국 작아지고 고요해지고 초라해지고 무가치해진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남겨놓은 무언가가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할 때 참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때론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고, 모든 게 벅차게 느껴질 때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한 순간이 오기도 한다. 하루하루 아등바등 버티듯 수많은 날들을 하늘 한번 보지 못하고 보내버리진 않았는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인조차도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건네는 위로의 문장들로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다.